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1월 증시가 벌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빨라요. 기대했던 1월 효과는 그러나 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일 텐데요. 네. 설 명절이 있는 2월 증시 전망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먼저 1월 증시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세월이 빠르죠. 그렇죠. 예. 벌써 2014년 계산년에 12분의 1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그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지난 2일 개장 당시에는 2,0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제 종가가 이제 1955.96, 한 50포인트 이상 1월 2일 날 비하면은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이라든가 뭐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이런 이제 대내외 요인들이 이제 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럴 1월 증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모처럼 이제 그 엔저로 추락했던 IT라든가 자동차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IT하고 자동차주들이 이제 반등한 것이 시장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2.7%가 올랐죠. 37,000원이 이제 오르면서 140만 9천원. 하루 만에 이제 140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엔저로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자동차주들이 이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4% 오르면서 이제 20만 6,500원. 역시 20만 원대를 이제 하루 만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아차도 5% 넘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5만 1,500원, 4만 원대를 밀던 주가가 역시 5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1월 중시는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았습니다만은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3개월 만에 또 이제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지수가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던 게 외국인의 매도세인데 외국인이 어제도 또 순매도를 계속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추세로 좀 반전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기한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초반 순매수로 이제 돌아섰습니다만은 결국은 장중 마감해 보니까 한 600억 가까이 외국인 순매도로 이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24일부터 4거래일 동안 외국인 한 1조 3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환율도 외국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일 같은 경우에는 19원이 오른 1,093원으로 93원 50전으로 폐장을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폭등에 따른 이제 부담으로 11원이 내린 이제 달러당 1,082원 50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당분간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워낙 과도한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외국인 매도 행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엔화 약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 엔저가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자금 이탈했던 그 외국인 자금이 일본 증시에서 다시 좀 빠져나와서 다시 국내 증시로 이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의외의 반등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월 증시의 핵심 키포인트는 이 수급적인 압박이 해소되느냐 여기에 있을 텐데요. 여의도에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저하고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는 엔화 약세라든가 이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2월 중순 이후에 이 같은 요인들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좀 반등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최대 5% 가까이 이제 지수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요. 일단 2월 그 중순까지는 이 같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라든가 환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열릴 예정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환율에 대한 이제 이슈를 갖고 이제 의논할 예정이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2월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를 보게 되면은 최저 1,800에서 최고 2,050선까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가운데 교보증권은 이제 1,850에서 2,000, 신용증권은 1,880에서 2,050, 키움증권은 1,850에서 역시 2,050의 지수 밴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 밴드를 보니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게 1800선까지 이제 지수가 밀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1800선으로 지수가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인 외국인이라도 환율을 이런 조건들이 코스피 지수를 2월 달에 1900선 아래로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이제 4사분기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부터는 좀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확대라든가 외국계 펀드의 매물 공백 부담을 어느 정도 메꿔주느냐가 결국 2월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달 시장에서는 호재가 없다라는 말이 참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네. 위쪽으로 지수를 올릴 만한 모멘텀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국내 증시가 이제 수급이 깨지면서 이제 다른 나라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좀 약세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네 가지 배경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 반등에 대한 신호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 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이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내수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침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한 수급 여건이 이제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악재 요인인데요. 이 같은 요인들 가운데서 이제 환율 영향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엔 약세 유도 정책에 대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일정 부분 제동만 걸어준다 그러면은 증시가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환율 금리화로 촉발된 국내 증시의 공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2월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2월 증시는 상저하고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월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틀 남은 이번 증시 기간 동안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이제 단기 반등 시에는 현금화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화했다가 지수가 1800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춘절이 다가오면서 중국 관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 중국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 좋은 오리온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락앤락, 베이지하우스, CJ50인 같은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성록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2월 증시 전망해봤습니다.